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좀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0% 폭등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는데요.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 FOMC 결과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행히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장 출발하면서 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했지만 점점 낙폭을 좀 키워갔습니다. 결국에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3%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하락이 연속으로 깊게 보일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멍하니 당하고만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하락장에서 더욱더 빛나는 또 그런 빛을 발하시는 분인데 시장의 하방을 좀 수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모셨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노란톡방에서 수익의 인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하락장을 수익으로 좀 챙겨가는 그러한 전략들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붉은 수익들로 가득한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노란톡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칭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절대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1:1 상담 먼저 걸지 않고요. 거액의 금전까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지금 생방송에 열려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장 정말 어려운 만큼 장자방 전문가님이 또 특별히 온라인 특강까지 다음 주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런 온라인 특강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ETF 이런 종목들은 안전하게 수익을 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말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내는데요. 이 시장을 정말 큰 그림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세세한 전략까지도 챙겨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귀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이제 제 서재방에서 하다가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오니까 눈이 부시네요. 조명이 밝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상하게 요즘에 최근 한 달은 제가 여기 방송을 하면 계속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잔소리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잔소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정확히 4주 전입니다. 4주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 이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4주 전에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는 여기쯤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동그라미를 제가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잠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눌림 끝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어요. 자, 우리가 주식만 하시는 분들과 저처럼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거래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팍스TV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운영하는 그 어떤 경제TV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장이 안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장은 또 올라갈 거다. 뭐 지금 금리 인상 때문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인데 장은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럴 때 모아놓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긍정의 인자가 있는데,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러분 팩트만 놓고 보세요.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게 긍정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도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표현을. 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돌리고 앉았으면 내가 도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시장이 떨어지고 있으면 손학비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젖는지 모르고 뭐 그냥 나쁘지 않은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태풍이 오는데 불구하고 나는 저 비를 맞고 갈 수 있는 게 낭만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뭔 낭만입니까?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슬슬 내리는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정도는 비 좀 맞아도 낭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태풍우가 오고 너울이 지고 경계 경보가 뛰고 있는 상황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4주 전에 저는 분명 여러분께 경보를 울려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2030 세대들 중에서 아직 자산 형성이 안 됐죠. 2030은 그래도 중장년보다는 돈이 사회생활에 돈 번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10여 년밖에 안 되시는 10여 년 안쪽이신 분들은 자산 형성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시드를 안전하게 모으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미 충분하게 올라버린 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먹을 게 없다. 또한 시장에 경험이 이렇게 없는 분들은 들어와서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여러분 최소한 6개월, 올 연말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이맘때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시장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공부를 하셔라. 그러면 실력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쌓다 보면 그 시간 안에 시장이 충분히 떨어져서 나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기업을 살 기회가 온다. 그럼 그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50대에서 60대쯤 돼서 은퇴 자금들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퇴직금 포함해서 노년을 준비합니다. 요즘에 외지간하면은 80, 90은 넘어가는 건 일상적이에요. 특별하게 뭐 병이 아니면 사고사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 보시면 태어나서 한 30 전후까지는 부모님 영향권에 살지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니고 직장을 취직하고 공부하고까지. 내가 30살쯤부터 한 60세 정도까지가 돈 버는 시간이에요. 근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돈 버는 돈에서 내 전체 소득의 거의 3분의 1가량, 많으면 2분의 1가량이 아이들에게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버는 돈의 3분의 1을 나눠서 노후에 30년을 준비해야 되고요. 3분의 1은 현재 생활비를 써야 되고요. 이 3분의 1은 내가 성장하고 올라가고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필요한 목돈들이지 않습니까? 3등분 해야 되는데 3등분 중에 자녀 교육비를 다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노후를 준비할 돈이 없죠. 집도 못 사. 노후도 준비 못 돼.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나를 부양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를 뭐 적어도 자녀가 3명, 4명, 뭐 많으면 5명 이렇게 낳던 시절에는 십시일반에서 한 집에 30만 원씩 걷어. 한 100만 원 걷어가지고 부모님 생활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는 집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내라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돈 많이 버시는 분 아닌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만약에 그 준비가 자녀들이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뭐 퇴직하고 돈 벌 데 없으니까 자영업도 안 되니까 마땅히 사업도 마땅치 않으니까 주식이나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십니다. 주식 인하 거기에다 방점을 찍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주식 인하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주식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주식이 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주식 인하가 절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올랐던 요 최근에 한 1년, 2년 바짝 올랐던 주식 시장은요. 10년에 한 번 오는 슈퍼사이클이에요. 슈퍼사이클이 끝났다고요. 파티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월 4일 날 팍스TV 여기에 나와서 출연하기 시작하고 벌써 1년 반이 됐네요. 18개월째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오래 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 18개월 동안 하면서 계속 하락장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중에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물려 있거나 손실 나 있거나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대부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종목은 다 수익 났다, 다 좋다라고 계속 자랑합니다. 30% 수익 났어, 50% 났어, 100% 났어. 그럼 뭐 합니까? 전체 평가 수익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이만큼이고 수익 난 건 이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 수익 난 이 부분만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경제TV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종목 추천을 자주 해. 종목을 매매를 자주 해. 그런 사람 중에서 계좌 안 깨진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99%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 난 것만 자랑하는 것들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돈을 잃지 않고 돈을 안전하게 불리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안전하게 불리는 거.
안전하게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릴 만한 리스크가 있는 자리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돈을 벌 확률은 높지만 내가 들어가서 안전하지 않다면 수익률은 야, 잘 되면 이만큼 벌 수 있어. 근데 잘못됐을 때 이렇게 깨질 수 있다면 저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벌 확률은 요만큼밖에 벌어도 못 벌겠지만 잃을 확률이 거의 없어. 거기에 베팅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잃을 확률이 가장 없는 자리에서 베팅을 했을 때 그러다가도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걔는 짧게 자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안전하게 벌 수 있는 손실의 가능성이 제일 적은 곳에 베팅하십시오. 그게 때이기도 하고 종목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4주 전에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살짝 하락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언제냐면 2020년 2월, 3월에 코로나로 급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가 쭉 이 꼭지가 제가 지난번에 뭐라 썼냐면 2021년 1월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팍스TV에 출연했던 게 이때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 방송하셨던 분들 중에 계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네요. 왜 그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퇴출됐거나 손해봤거나 피해를 끼쳤거나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날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간다, 내년에 10,000포인트 간다를 외치는 분들이 있더라고. 뭔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흥분하고 환희에 차 있을 때가 거의 꼭지라는 얘기 아십니까? 유모차 끌고 가는 아줌마가 증권사 객장에 온다면, 지팡이 짚고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객장에 온다면 그때가 거의 꼭지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얘기 아십니까?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구두를 닦으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구두를 닦아주는 어느 아저씨가 사장님 주식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식에 재미가 붙어서 요즘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냥 이분은 구두를 닦으러 갔을 뿐인데 열심히 구두를 닦으면서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께서 주식을 가서 다 파셨대요. 그 다음 날에.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국에서 재벌로 유명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증권 분야에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꼭지였다는 거죠.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사람들은 거의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뭐 때문에? 수익률에, 코인에, 주식에, 부동산에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버스는 끝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냉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4주 전에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드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언제 얘기냐면 제가 작년 2021년 12월 달에 산타클로스가 오긴 올 텐데 세게 가진 못할 거야. 한 2, 3일 선물 주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들어 누워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잠깐의 시세를 이야기했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시장이 빠지니까 증권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금 비중 8, 90%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3월까지 내리 빠졌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만기 끝나고 나서부터 선물옵션 만기부터 4월, 5월 달에 어떻게 시장이 반등을 할 텐데 화무 11홍 벚꽃이 피었다가 질 정도로 짧은 기간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세만 취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했던 강의들 한번 돌려보세요. 맞는지. 그러고 나서 5월 넘기면서 5월 말경부터 제가 여러분께 요게 언제였냐면 5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요 그림을 여러분께 갖고 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지금 여러분 어디쯤이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현재 시장의 위치는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할 때 5월 중에 잠깐 반등했죠. 그죠? 빠지다가. 그래서 증권방송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시장은 올라갈 거야 라는 뇌피셜을 열심히 돌리면서 방송 전파 낭비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께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텐데 2030 주식하지 마라. 퇴직, 은퇴 세력들 지금 이제 내 노후 자금을 쓰는 분들 주식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실력이 없는 분들 하지 마시라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실력이 있는 고수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제 생각은 7, 80%는 초중급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 말씀대로 잠깐의 반등 이후에 자 여기 보시면 열광하다가 개인들 대중이 들어가고 탐욕과 환상과 꿈을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논리가 생겨요. 자 여기까지 10배가 났지만 앞으로 100배 갈 거야. 100배가 났지만 1000배 갈 거야. 새로운 논리가 생깁니다. 그때쯤이 꼭지입니다.
그러면서 장이 빠지니까 야 얘는 상승 중에 눌림목이야라고 착각들을 하지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공포감을 갖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현재 시장은 이 공포가 이제 막 내려오다가 아직 포기는 덜 간 것 같거든요. 저는 공포와 포기의 중간쯤이 아닐까라고 현재 생각해요. 즉 바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이 포기가 끝나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좌절할 무렵쯤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시점이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조금 짧게 본다면은 7월 내지 8월 정도에 바닥이 단기가 형성되고 들어 올려서 9월, 10월 정도까지 올라갈 그림. 그리고 연말쯤 다가올수록 10월, 11월 이후부터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또다시 장이 빠진다면 제법 많이 빠지게 되고 내년 3월에서 한 6월 사이, 뭐 길면 7월, 그러니까 내년 봄에서 여름을 넘어가는 그 시점 정도가 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풀베팅을 할 수 있는 내가 인생을 걸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사골 끓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5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의 시장에서 차이나 전기차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 준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의 흥망성쇠라고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면서 이 종목을 얘기했습니다. 자, 월봉부터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앞전 저점에서부터 올라와서 약 45%, 50% 지점까지 시세를 줬고 다시 눌릴 때 이 앞전 저점을 지키는 상승, 즉 쌍바닥 눌림목으로 얘가 움직였는데 10,000원을 지키고 올라올 때 9,800원이었거든요. 11,000원대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공략했고 이게 작년 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1차 14,500원 돌파하느냐. 자, 1차 저항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19,000원에서 2만 원 보자라고 그래서 2만 원 찍던 날에 전량 청산했습니다. 바닥에서 더블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 여러 번 강의했으니까 이제 뭐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올 때 시세의 절반 하프선을 장은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 밑에서 단타를 한번 했는데 반등이 약했다. 그래도 10%, 15% 수익은 났다. 그리고 빠졌습니다. 그 이후 전 이 종목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닥 잡힐 때까지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기다렸다가 얘가 10,000원이 직전 저점이었는데 1,700원대를 지키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11,000원 밑에 받고 10,000원 깨지면 손절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드린 종목 중에 손실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저기 증권방송 찾아다녀 아는 사람이 좋은 종목이래 뭐 어떻대라고 이야기했던 그 종목들로 고생하셨던 분들께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여러분 손절 다 쳐버리고 일로 다 갈아타라고. 풀베팅 몰빵도 상관없다. 비중 50% 이상을 채워서 강력하게 홀딩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3주, 4주가 지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까요? 3주 지났네요. 주봉이죠 이게? 월봉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주봉에 11,000원에 잡았던 요 날 3일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제시했던 목표치는 얼마였냐면 14,500원이었습니다.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찍었던 이 고점이요. 저는 여기를 1차 목표가로 본 거예요. 그러면 쭉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목표를 도달하더라. 그러면 저항이 되던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얘는 어디까지 목표가 잡아야 될까요? 원래는 18,000원, 19,000원, 2만 원 여기 직전 고점 라인까지 보는 것이 차트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장이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70%를 청산했습니다. 15,000원, 14,500원에서 보유 수량의 70%를 털어먹었고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 30% 물량은 계속 버텨보자. 예, 되밀리면 14,300원에 이익스탑 걸어버리고 버텨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30% 물량이 오늘자로 16,195원입니다. 자, 오늘도 1.25% 올랐네요. 여러분 최근에 며칠간을 보실래요? 이번 일주일 동안 장 어땠습니까? 빠지다 못해서 폭락하고 박살났습니다. 그 장에 얘는 올라가네요. 자, 이게 주봉입니다. 자, 일봉 한번 보실까요? 더 멋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11,000원 밑에서 하나, 둘, 3일 동안 매수해서 쭉 올라와서 팔아먹고 눌림목에 좀 더 사서 버티고 있거든요.
보시면 최근 3일 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네요.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져가실 분과 팔아먹으실 분들을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종목 뭐 사야 됩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거, 패턴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물어볼 때 돈이 많이 벌고 수익을 잘 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남들 돈 벌더라.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벌 방법을 내가 몰라서 물어보고 싶을 때 돈을 번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제일 좋은 건 짧고 굵은 한마디라도 돈을 번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오케이.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나는 저기 5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를 펜트하우스를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똑같이 옆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야 어떻게 하면 펜트하우스 100억을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도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100억짜리 20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실제 돈을 버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냐면 자금 관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자주 하지 않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한 달에 두세 번, 한두 번의 매매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내 자금을 운영하면 그게 맞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제가 강의하는 중에 여러분 지금 밑에 보신 QR코드를 보시면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핸드폰 꺼내시고요. 카메라 이렇게 켜셔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되시게 되면 QR코드에서 제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톡방에 빨리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만 제가 매매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리딩하는 거 없고요. 여러분께 뭘 제안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방식에서 시장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어느 섹터가 괜찮아 이야기인데 제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종목을 잘 안 줘서 뭐라고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달 가야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시장의 방향성에 관한 얘기들 또 선물 옵션의 전략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하고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좋은 타이밍 올 때 매매하는 거.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인버스 붙들고 개기는 그런 매매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여러분께 뭐 많은 정보를 얻어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떨어질지 빠질지에 대한 가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듣는 중간에 강의만 듣지 마시고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톡방에서 차이나 전기차도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단톡방에다가 제가 요 날 쓴 거예요. 4월 27일이거든요. 예, 4월 26일, 27일, 4월 25일 요때에 차이나 전기차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30에서 50%요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톡방이 4개예요. 근데 전체 합치면은 인원이 2,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만 사도 여러분 20억입니다. 과연 1,000만 원만 살까요? 예, 제가 움직일 때 비중이 왜냐하면 이게 워낙 승률이 높은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매수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또 팔아먹자라고 매도 얘기할 때 호가가 한 방에 이렇게 밀리는 게 보여요. 분봉이 확 밀리거든요. 음봉이 장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많이들 거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거래하진 않지만 그냥 분할로 매수합시다 혹은 뭐 이렇게 대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략들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세요. 승률이 되게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이야기할 수 있고 제2의 차이나 전기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와요. 보통 한 2, 3개월에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하시면 좋겠다. 장이 지금 빠지고 있으면 점점 시장이 싸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회가 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올 연말까지는 단타장입니다. 길게 뭐 100%, 200% 게임은 못합니다. 예, 짧게는 10% 정도, 많으면 30, 40% 나오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매매들을 지금은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본전에 빠져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지금 월봉을 보시면 저는 거의 바닥에 접근을 해요. 얘가 월봉을 보시면 2,170원을 찍고 3월 달부터 야금야금 반등하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거의 완전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거고. 자, 월봉부터 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전체 그림이 비싼지 싼지는 알고 가자고요. 다음. 주봉을 봤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사서 이렇게 3,100원, 200원에 팔아먹고 눌릴 때 2,400원부터 재진입해가지고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얘 역시도 굉장히 바닥에서 원형으로 이렇게 바닥이 돌고 있다는 게 눈에 혹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더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일봉 보겠습니다. 2,170원 저점 찍을 때 2,200원, 2,250원에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요. 바닥에 매수해서 이때도 풀베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3,100원, 3,200원대에 팔아먹고 나오다가 기다려서 또 한 번 2,400원, 2,500원 사서 2,900원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10%에서 15%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개별주입니까? 아닙니다. 우량주입니까? 아닙니다. 차이나 홍콩 레버리지라고 하는 차이나 중국 전체 지수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차별화를 한번 해보십시다. 네, 착각이 아니고요. 종목을 보는 게 쉬울까요? 거시경제를 보면서 그 산업과 그 국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더 하이 퀄리티일까요? 오케이? 차이나 전기차는 뭡니까? 전기차 섹터라고 하는 산업이 매우 전망이 좋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바닥이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 공부가 시장의 거시적인 우리가 움직임을 보는 공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종목들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단타하는 선수들이고요. 소위 말하는 돈 받고 리딩하는 리딩방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왜? 오늘 사서 오늘 올라야 되잖아, 리딩방은. 하루 이틀 만에 올라야 성과가 나고 돈 벌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투자자잖아요. 내 돈 소중한데 남이 어떻게 책임져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매 방식이 항상 괜찮다고 생각하는 섹터가 충분히 저렴해질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는 게 제 방식이에요. 그리고 싸면 삽니다. 왜? 비쌀 때 사고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장이 쓸 때는. 그런데 지금 전체 그림이 시장은 하락장이라고요. 약세장이에요. 상승장에서는 추격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약세장에서는 반드시 눌림시마다 사서 목표가를 짧게 잡고 치고 빠져야 됩니다. 얘 마찬가지 2,400원부터 매집해라라고 이야기해서 3,120원에서 물량을 70% 정리했고 나머지 물량은 버틸 분은 버티시고 정리하실 분 정리하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이 장에 얘 얼마 갔나요? 3.61% 올랐네요. 이런 종목들 고르시라고요. 패턴 좀 이해되실까요? 자,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월봉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를 계산했을 때 올라간 폭의 하프선, 절반선을 깨지 않아야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18,600원이 절반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5,685원이에요. 하프 깨졌죠? 그 얘기는 시장은 약세장으로 돌아간 거고 하락장이란 얘기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거 사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장 빠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장이 빠진다고 할 때 그래 네가 말해서 빠진 건 알았는데 나 열심히 물려있기 때문에 방법 없어. 4주 전에 네가 말해줬지만 나 방법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버리지가 망했다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인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버스는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있어. 주식만 하는 분들은 빠지면 어떻게 수익이 나니?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기 봐서 저 이렇게 위에서부터 물려가지고 쭉 물린 분들 있지. 그분의 돈을 빼가지고 여러분 주머니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해되실까요? 예. 지수가 나는 이 위에서 물렸고 여기서 물렸고 여기서 물렸어요. 그러면 나는 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배팅하면 수익을 주는 종목이 인버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월봉을 보시라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펴야 되냐면 얘가 코로나 고점일 때 12,815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점이 1,825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고점에서부터 약 6분의 1 토막가량이 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들어가는 종목은 종목이 고점에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죽어주고 횡보를 할 때 얘가 시세를 만드는 건지 매집을 하는 건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팍스TV 출연했을 때 인버스를 얼마에 샀냐면 1,980원, 1,990원에 샀어요. 그때 여러분께 어떤 얘기하냐면 장 이제부터 하락장일 거고 얘가 빠질 텐데
그럼 인버스 기준으로 바라보면 한 1년에서 2년쯤 잡으면은 한 5천 원대에서 6천 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까지 거시적으로 빠지고 나야 인버스가 힘을 다합니다. 인버스가. 그러면 그 이후에 얘는 꺾이면서 장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를 과연 얼마 간다는 얘기요? 라고 묻는다면 2,000포인트를 깰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적게 가면은 올해 안에 2,200포인트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내년까지 보이면 2,000포인트를 깨서 한번 어마뜨거라 하는 좌절과 공포심을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쓸어 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와 스마트 개미가 있을 겁니다. 때를 저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사서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상승 사이클을 보게 될 때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보수적인 것이어야 되고요. 자, 인버스 보시게 되면 주봉이 여기였거든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얘기하다가 눌러서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눌림목에 보시면 여기서 샀던 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장 빠진다라고 인버스 얘기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제가 3주, 4주 전이에요. 떨어지는 자리에서 자, 장 빠질 거니까 주식들 그만하시고 지금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장 빠질 거니까 조심하시라고. 눈치가 있는 분들은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를 제가 증권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여기서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폭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사? 제가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버스가 가장 좋은 우량주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수가 계속 폭락하진 않아요. 올라가다가 훅 빠지기도 하고 빠지다가 좀 반등하기도 하고 이걸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 조심하셔라. 최소한 6월 말이나 7월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인버스를 저는 여기 3,000원 이상에서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절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2,900원을 건들게 되면은 익절하겠다. 전량을. 건들지 않는 한은 좀 버텨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우리가 종목 중에서 어떤 놈이 제일 좋으냐라고 물을 때 이 미포조선은 월봉인데요. 바닥이 2만 원에서부터 지난번에 고점이 97,000원인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방송하면서 45,000원대에서 여기 흔들 때 매집을 이야기해가지고 95,000원에 팔았습니다. 97,100원이 고점입니다. 자, 그 이후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7만 원 이하에서는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왔는데 이 하락장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횡보하면서 여기 사가지고 요따 팔아먹고 여기 사가지고 요따 팔아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려옵니다. 자, 제가 요 위에서 사고 나서 팔고 났더니 좀 더 갔습니다. 아쉬움이 남겠죠. 근데 왜 냅두고 쳐다보지 않았던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고점만 팝니까? 내가 팔고 더 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저도 많아요, 그럴 때. 그런데 내가 먹을 만큼 안전한 자리에서 사서 나는 안전한 만큼 먹은 것이 내 목표인 겁니다. 매매 습관을 좀 바꾸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주식 파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만 해서 돈을 벌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선물 옵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그대가 위험하신 분입니다. 알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주식만 한다? 저는 반대. 그럴 거면 1년 기다리십시오. 내년에 하십시오. 그런데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때 시황을 민감하게 볼 수 있고 그 하락과 상승 파동, 하락 파동에서도 돈을 벌고 상승 파동에도 돈 벌 수 있는 그 매매법을 익히신다면 지금부터 내년 이맘때까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자그세입니다. 왜? 떨어지면 풋옵션으로 수익 낼 수 있고 올라가면 콜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으로 어떻게 상승과 하락 양쪽 방향 다 벌 수 있는지 우리 잠시 자리 옮겨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정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지만 시장이 빠질 때도 장자방 전문가님이 알려주셔서 ETF와 종목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ETF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가시는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요일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고요. 생방송이 끝나면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이 시장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더 빠질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말이 될 텐데 자, 이럴 때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죠. 하락장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수익 자랑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인증샷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지금부터 그 비법들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기로 할게요. 자, 그 전에 저와 함께 이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하면요. 자,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물 옵션을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선물 옵션에서는 매매 용어들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매수 매도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다른데 우리가 보통 사다 팔다를 매수하다 매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그러한 용어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에 베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매수한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빠지는 방향에 베팅을 하면 그것은 매도한다라고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준가라는 게 중간에 보이실 텐데 그 기준가는 장자방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올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기준가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상승하면 선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매수에 진입하고요. 옵션에서는 콜 옵션이라는 곳에 진입을 하면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내려갈 때는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에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풋 옵션에 또 진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 바로 선물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시장이 빠지는 방향에서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이 선물 옵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익들을 올려주셨는데 단 오전 몇 시간 몇 분 만에 이런 수익을 또 챙겼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매매 포인트 지금부터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지금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선물 옵션만큼은 정말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로 정말 우리가 수익을 두둑하게 또 챙겨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하락장을 좀 축복으로 즐기기 위해서 이러한 비법들 좀 지금부터 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도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승하는 패턴의 구간이 있고 조정이 나면서 하락하는 패턴의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승장에서만 상승 파동에서만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락 파동에서는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이에요. 근데 선물 옵션은 상승하는 구간은 매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 주식하고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하락이라는 방향을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도 진입. 그래서 매도 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장이 하락할 때는 그러면 뭘 버냐? 매도로 수익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방향성 게임이라 주식은 2,300개, 2,40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섹터와 올라갈 만한 타이밍을 내가 찾아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2,400개를 클릭하려고 해봐야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가. 시간 얼마나 걸리려나. 근데 우리는 그냥 장이 오르면 바로 그냥 상방을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고 떨어지면 즉시 하방을 할 수 있게 돼요. 선물 옵션을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 옵션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망했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기준점을 모르고 대응하는 로직을 모르기 때문이지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요즘 같을 때 저희 그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식에 관심도 없고 저한테 이걸 배우기 시작한 지 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지금 이따 제가 계좌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 교육생분들께서 1년 정도 되신 분들이 오늘 하루에만 4천만 원을 버신 분이 계세요.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직장이 1년 연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처음에 1년 전에 선물 옵션 개념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버시고 어떤 분은 하루에 몇백만 원씩을 벌어가시면서 너무너무 즐겁다. 근데 저는 매매 방식이 오전에 한두 시간의 매매가 거의 끝나요. 그러면 워라밸 확실하죠. 오전에 9시 땡부터 해서 10시, 길어봐야 10시 반, 11시를 안 넘어가요. 거의 매매가. 그러면 그래 배워서 내가 한 3, 4개월만 훈련하고 넉넉 잡아 한 5, 6개월 정도만 내가 준비만 훈련만 충분하게 된다면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후부터는 오전에 한두 시간만 내가 매매해서 웬만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을 나는 일주일 이내에 벌 수 있다 혹은 하루에 벌 수 있다면 굉장한 매력적인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4일 날 매매입니다. 보시면 9시 5분에 여기 보시면 올청해가지고 오버나잇 한 것에 대해서 1,560만 원 수익이라고 9시 5분에 어떤 분이 저희 교육생에 말씀을 하셔요. 5분 그러면서 만에요. 네. 왜냐하면 전날 제가 장 빠질 거니까 풋옵션 잡아서 선물 매도 잡아서 오버나잇해서 내일 팔자, 내일 더 빠질 거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언제 얘기한 거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풀베팅을 해도 좋으니까 몰빵을 해도 좋으니까 시장 많이 빠질 거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사세요. 그리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풋옵션하고 풋옵션을 왕창 사시고 선물 매도를 왕창 하셔서 밀고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선물 325까지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부터 장이 15p, 20p가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는지 보실까요? 그래서 장중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뭐 290만 원, 150만 원, 여기 700만 원, 뭐 514만 원 어마어마하게들 수익이 나세요. 자, 그러면 주식이랑 비교할 때 남들이 곡소리 날 때 돈을 버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분도 있네요. 어저께 절반을 팔고 1,500이 수익이고 오늘만 2,400만 원 수익이다. 자, 네. 채팅들이 아주 난리 났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 뒷장도 보실까요? 1,000만 원 찍었어요. 10시 10분에. 여기 보시면 뭐 작게는 58만 원부터 100만 원, 300만 원, 20만 원부터 줄줄줄줄.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여기 또 이런 분도 있네요. 보시니까 당월에 매수한 것들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들은 장이 빠질 때 그러면서 계좌가 인증이 안 올라온다고 하시길래 자 어떤 분께서 이렇게 계좌를 인증합니다. 보시면 100만 원어치밖에 안 샀어요. 여러분 이 선물 옵션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100만 원어치 풋옵션 산 게 이익 금액이 90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900%란 얘기예요. 1박 2일 만에. 아시겠어요? 이게 선물 옵션이에요. 즉 선물 옵션이 어렵다 깡통 찼다는 본인이 방향을 볼 줄 모르고 기준을 몰라서 못하는 것뿐입니다. 방향 정확히 알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분의 이야기가 참 대단한데요. 오전에 수익이 이 정도라니 장자방님 감사합니다. 저 필명을 좀 가렸거든요. 하트 뿅뿅 올라왔네요. 여성분인데 남편분 보시면 어떡하려고 자꾸 하트를 날리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2,200만 원의 수익금에다가 평가 수익만 43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수익들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2,280만 원에 또 470만 원 평가 수익. 그래서 당일만 벌써 2,700만 원, 2,8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 오늘도 넉넉한 일당 감사합니다. 1시 10분에 490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14일 날 아침에 파동을 한번 보세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파동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이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해요? 선물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삽니다. 그럼 올라가는 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고요. 또 올라갔다 장이 빠질 때 있죠. 차트 보시면 쭉 빠집니다. 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사서 내려가는 파동을 수익을 내고요. 그 이후부터 올라갈 때마다 계속 얘는 올라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계속 상방 대응을 해요. 자, 근데
어떨 때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네가 지난 뒤에 하는 얘기인데 뭘 근거로 하는 얘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현미 아나운서께서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장이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장이 빠지면 풋옵션이 가요. 그러면 콜옵션과 풋옵션은 사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자, 제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시소를 탔다고 생각합시다. 오른쪽에 탄 사람과 왼쪽에 탄 사람 두 사람이 무게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소가 기울기가 크게 기울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 뚱뚱한 사람이 만약에 이쪽에 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쪽이 내려갈 것이고 반대 방향은 올라가겠죠. 그죠? 반대로 이쪽이 무거운 사람이 타게 되면 한 사람 더 타! 그러면은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겠죠. 이해하시겠죠? 콜옵션과 풋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균형점의 가격이 되는 상품인데 무게가 똑같다가 방향이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서 콜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콜옵션이 날아간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콜옵션이 올라갈 때 풋옵션은 죽게 되고요. 반대로 장이 빠지면 이번엔 풋옵션이 시세가 난다 그랬잖아요. 풋옵션이 날아가면 누가 죽을까요? 콜옵션이 죽겠죠. 그래서 요 용어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 오전에 아침에 상승을 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느냐라고 묻는다면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킬 때, 자,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은 지켜야 되는 일정 특정 가격이 있어요. 자, 그 지지가나 저항가나 이런 기준 가격들은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께 매일 아침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땠냐면 3.01 요 가격이 지지가거든요. 콜옵션. 그러니까 콜옵션은 지켰고 그럼 풋옵션이 어떻게 될까요? 콜이 올라가면, 지키고 올라가면 누가 내려갈까? 풋옵션이 내려가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풋옵션은 누가 저항이야? 4.67, 46만 7천 원이 저항이에요. 그럼 얘가 죽기 시작하니까 콜이 지키고 풋은 죽기 시작하니까 풋은 죽을 것이요. 콜이 올라가겠죠. 그럼 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콜옵션을 사가지고 30만 원대 초반에 샀는데 42만 원까지. 3, 42 짧게 40%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주식 여러분 상한가 가봐야 끼켜봐야 30%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 40% 벌었다고요? 이 하락장의 잠깐의 반등을 통해서 시간이 결국 1시간이 안 걸렸어요. 9시 한 50분, 55분경에 40% 수익을 내고 팔아먹게 되고요. 자, 이때에 장이 더 못 올라가라는 걸 옵션이 얘기해줘요. 왜? 4.32에서 더 이상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이제 풋옵션을 사가지고 이만큼을 벌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오늘장이에요. 오늘장 보시면 여기 수익금들이 이렇게 인증들이 줄줄이 올라와요. 근데 보시면 계좌 보시니까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까 어저께 2,800만 원 버신 분이에요. 자, 계좌 인증 올라왔는데 실현 수익이 2,300에 평가 수익까지 해서 약 4천만 원을 하루에 버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또 이분도 보시면 여기 뭐라 했냐면 장자방이 들으라고 하니까 이 강의를 정말 터 나올 때까지 열심히 봤다라고 대답을 해놓으셨어요. 그 숫자 듣고 체할 일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익들을 많이 내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장이 빠질 때 오늘 풋옵션 바닥에서부터 여러분 5배, 500%가 시세가 납니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질 때 내가 대안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선물 옵션 여러분 관심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온라인 강의 통해서 상세하게 여러분과 공부할 시간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저랑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몇 분만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음 주 온라인 특강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 합니다. 얼른 들어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나서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